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어제 전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황사는 오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잿빛으로 변해버린 하늘. 희뿌연 먼지에 뒤덮여 한라산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심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늘 볼 수 있었던 제주공항 활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 위에는 꽃가루와 뒤섞인 노란 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한동안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마스크도 안 꼈는데 마스크도 오늘 사서 끼게 됐고 하늘도 너무 뿌해가지고 이제 눈도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황사 영향으로 제주에도 2년 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전 9시에 세제곱미터당 828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매우 나쁨 기준을 5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115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비 사막이랑 이제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된 황사가 지금 한반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특히나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정체까지 같이 오면서 아무래도 다른 타 지역보다 일시적으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핵심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로 에너지를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는 시와 군이 없는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체제 때문에 시군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공무원들이 안일해졌다는 지적이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사기 시군 체제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거 전국 최초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는 이거 다른 데서 해난 사례 수가라고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시군을 부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시 국제주군청이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혁신을 이끌어왔다라는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한 15분 도시 제주는 추진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범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도 조금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뭔가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또 도민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실증 단계부터 가격을 낮춰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1kg 충전 단가 네네. 얼마면 될까요? 그린 수소입니다. 이거. 얼마나야 지금 경쟁성이 확보가 될까요? 경유를 생산해내는 수준만큼 저는 가격은 또 책정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원희룡 도정에서 실패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옛 탐라대 부지는 하원 테크노밸리로 부르겠다며 IT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수학여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수학여행 선호도 1위 자리였던 제주도지만 이제 그 자리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항공권 등 여행 비용이 올라 제주 대신 해외를 찾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한껏 차려입은 학생들이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로 물밀듯 나옵니다. 수학여행철을 맞아 제주를 찾은 학생들인데 여행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비행시간도 짧고 여행 필요도 없고 공기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가지고 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학여행단 방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 들어 수학여행으로 제주를 찾은 학생들은 2만 7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0% 줄었습니다. 높아진 수학여행 비용 때문에 1인당 3박 4일 비용이 70에서 80만 원으로 1년 새 4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남아 비용이 6, 70만 원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제주 수학여행 경비가 해외여행만큼 가격이 오른 건 항공료와 전세버스, 숙박비 등 전반적인 여행 경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 항공 노선이 줄어들면서 좌석난으로 국내선 가격은 비싼 반면 저렴한 가격에 해외 항공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학생 한 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저희가 2박 3일로 제주도를 갔었어요. 경비가 보통 한 55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본을 간다 그러면 3박 4일이니까 60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지 않죠. 더군다나 3박 4일로 하루가 더 있고.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없이 뻔한 관광지만 방문하는 일정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들어보면 그냥 보기만 하는 관광이 아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고 이러한 관광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동남아 국가들도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서고 있어 제주 지역에 보다 정밀한 진단과 유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50년) 전인 1973년 4월 경주에서 천마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재청은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당시 발굴에 참여한 조사원들이 당시 이야기를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신성한 기운을 내뿜으며 하늘을 달리는 듯한 흰색의 천마. 1500년 전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거의 유일한 신라시대 그림으로 여겨지는 천마도는 두 장이 겹쳐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두 장이 나왔었는데 그게 나올 줄 모르고 위에 다른 말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처리하느라고 약물이 많이 침투가 됐다고. 그 위에 거 걷어내느라고 밑에 거 있는지 저 모르고. 신라 황금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국보 188호 금관을 꺼낼 때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내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명한 날씨에 금관을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카시미론 소음에 유물상자에 넣고 금관을 넣고 들고 나오는 그 찰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국가적 고분 발굴 사업은 처음이어서 고령의 주민들은 큰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촌노들이 그 의상이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지팡이 짚고 이래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봉황들을 건드려가지고 비도 안 오고 가무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한 무덤에서만 국보 4점과 보물 6점 등 유물 11,500여 점이 출토되면서 천마총은 명실공히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유물 발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적을 구획으로 나누고 측량을 실시해 무덤의 구조와 축조 기법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자도 세 줄자로 써, 세 줄자. 일반 주하면 땡기면 늘어난다고 그 정도 그냥 정확성을 요구를 했어요. 문화재청은 다음 달부터 천마도 장리의 실물을 공개하는 특별전과 야간 미디어 아트 등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사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으로 황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어제보단 먼지 농도가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하늘도 뿌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시 고산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8, 서귀포시 성산은 13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정도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이 황사와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씻겨 나가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20에서 60mm, 남부와 산지는 최고 8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지만 먼지가 껴있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 10도, 성산 7도, 서귀포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성산 21도, 서귀포 20도, 고산 19도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은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에 휴일인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제주 3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개발공사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7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3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직원은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에서 제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업무 효율성과 동포의 접근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정협의 결과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과 인천 2파전으로 압축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61년 제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4.3 진상규명 동지회원 7명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사과와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이문교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의 한라도서관 이전 검토와 관련해 제주도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승하 도의원은 도서관이 이전되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오영훈 지사는 한라도서관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돼 통합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2017년 제주시 연동 옛 제주도지사 관사의 문을 열어 도서 4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성면 노출 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대상에 제주가 포함돼 제주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제주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성면환경보건센터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 성면 질병을 인정받으면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